지금 설명드릴 질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인데요. 이 같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가면역 반응으로 장에 그런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S자 결장 주위에서 많이 생기고 한두 부위만 염증이 심해지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궤양으로 발전하는 그런 병증이 되겠고요. 크론병은 소장, 대장에 걸쳐서 염증이 다 퍼져 있는, 작은 염증들이 온 점막에 퍼져 있는 이런 그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어느 한 부분만 많이 궤양이 일어났는지, 장 전체에 걸쳐서 염증이 퍼져 있는지가 장 내시경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 전체적인 염증으로 인한 그 장 질환이 크론병이고요. 어떤 일정 부분만 염증이 심한 게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거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장의 일부분만 염증과 궤양이 심하기 때문에 복통과 혈변이 주 증상이 됩니다. 한 군데만 많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깊이 상처가 나기 때문에 혈변 증상이 나타나고 상처가 깊어질수록 통증이 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크론병은 깊은 염증이 아니라 전체 점막에 퍼져 있는 이런 그 염증이기 때문에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오는 설사, 하루에, 물론 궤양성 대장염도 설사를 많이 하는 병증이라서 설사, 복통, 혈변, 점액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장 질환의 그 증상의 특징들인데, 그 중에서도 혈변과 통증이 심한 게 아무래도 궤양성 대장염 쪽에 더 가까운 특징이고요. 크론병은 복통이나 혈변은 많이 없는데 설사와 배가 살살 아프고 몸에 기운이 많이 빠지는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증상이 오히려 크론병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궤양성 대장병, 크론병은 두 개 다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자가면역 질환은 아직 원인 불명이라서, 왜 면역력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지 과학적으로 아직 원인 불명이라서 치료약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을 좀 잡아주는 치료법만 있을 뿐인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부작용이 센 약물들을 오래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 약물 복용이 오래된 것이 또 다른 병증과 증상들을 야기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방치료법은 이런 장의 염증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일단 증상에 따라서 궤양성 대장염은 혈변과 복통 위주의 증상이 많기 때문에 장에 쌓여 있는 독소를 좀 해소시키는 해독, 그리고 일부분의 장이지만 장이 그 세포가 잘 회복되도록 유도하는 이런 치료법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크론병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전체 장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장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설사도 많아지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론병의 치료법은 아무래도 장의 전반적인 기능과 전반적인 체력 회복, 그리고 한방의 어떤 관점에서는 배에 냉증이 많습니다. 크론병은 배에 냉증이 많고, 오히려 궤양성 대장염은 좀 한 부분에 열독이 많이, 습열 열독이 많이 뭉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좀 열독을 빼는 치료법, 크론병은 냉기를 없애주는 치료법,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한방치료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한방치료법을 다르게 잘 써야만 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론병은 과민성 대장염이 5년, 10년 오래되면서 어느 날 과민성 대장염은 화장실에 자주 가서 설사 증세가 조금씩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래되면서 갑자기 하루에 설사가 많이 심해져서 갔더니 크론병으로 진단받았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염도 한방치료법의 원리를 보면 장 기능을 올려주면서 장의 냉기를 없애주는 치료법이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크론병과 과민성 대장염은 어떻게 보면
과민성 대장염이 오래 진행되면서 크론병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설사를 하시게 되고 아직 크론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많은 분들은 미리미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방치료법으로 이런 증상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한방치료법을 해주시는 게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에도 제일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장에 좋은 음식은 발효식품들이 가장 좋고, 일반적인 경우에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에 묵어있는 숙변을 좀 없애주는 이런 식이요법이 좋다라고 알고 계신데, 궤양성 대장염 같이 혈변이 위주인 이런 증상일 때는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장벽이 헐어 있고 거기서 출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식이섬유로 장벽을 긁어주거나 자극하게 되면 더 혈변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변이 위주인 환자분들은 식이요법을 미음 같은 아주 부드러운, 우리 그 계란 풀어놓은 계란탕 같이 그냥 술술술 들어가는 이런 식이요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너무 혈변이 심하고 설사가 심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게 하고 금식하면서 혈변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거기를 잘 보호해서 밴드를 붙여서 자극을 안 줘야 그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궤양성 대장염의 출혈은 이 점막을 자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점막을 자극하지 않는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크론병쯤으로 진단되는 분들은 이런 혈변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혈변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필요는 없는데, 대신 크론병은 찬 음식이 제일 나쁩니다. 장이 많이, 냉기가 많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 크론병이라고 한의학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찬물, 찬 음식을 자꾸 주게 되면 복부의 냉기가 더 심해져서 크론병 증상, 설사 증상이 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크론병 위주로 복부에 냉기가 많은 분들은 찬 거를 조심하는 것이 주로 포인트고요. 궤양성 대장염으로 복통, 혈변이 많이 나신 분들은 무조건 부드러운 음식, 장 점막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 이런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 나머지 음식은 아무래도 자가 면역 반응일 때 주로 뭐 육식이나 기름기 많고 이런 게 안 좋다, 이런 거는 공통된 식이요법이고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은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전문가의 도움과 설명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제 경험상 이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이 잘합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조금 나으면은 또 그냥 지내셨다가 재발하면은 또 병원 약을 먹다가 이렇게 뭐 10년 이상 지내시는 분도 많고요. 또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이제 약이 더 이상 안 듣는다 그러면 그 궤양이 심한 부위만 잘라내자는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가 면역 반응 때문에 나타난 병이기 때문에 수술해서 그 부위만 없앤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자가 면역 반응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라도 제 경험상 한방치료법으로 장의 환경을 바꿔주고 체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해독을 잘 해주는 치료법이 맞아 떨어지면 양방치료법보다 훨씬 빠르게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해주시면 또 재발이 잘 안 되는 병증이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크론병 역시 중요한 것은 장의 냉기를 없애주면서 염증이 스스로 사라질 수 있게 유도하는 치료법인데, 그런 치료법 없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크론병은 한방치료법으로 장 상태를 바꿔주는 치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 두 병은 한방치료법을 꼭 좀 실천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